도넛 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저희가 고심해서 제목을 지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도넛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방금 얘기하신 거랑 연결지어서 생각이 난 게, 하나의 책을 지금 나누어서 문장을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네. 각자 따로 읽고 표시한 문장을 공유하는 건데, 이것도 약간 같은 메뉴의 음식을 나눠 먹는 느낌 같은 게 드는 것 같기는 맞아요. 해요. 저희가 이제 주로 회를 많이 먹잖아요. 같이 뭔가 먹게 되면 저희의 회식은 주로 해산물이잖아요. 해산물 좋아하셔서 그런 건가요? 네, 작년부터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메뉴 선택이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디를 처음 갔을 때도 그때 그런 걸 같이 이렇게 나눠 먹는 느낌 같은 게 이 지금 팟캐스트 작업이랑 좀 유사한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레시피라는 그 설명이 네. 좀 되게 안 와닿다가 네. 지금은 조금 저는 와닿는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때 막 저희가 이게 괜찮을까 아닐까 고민이다. 오글거려. 네, 이랬는데 결국엔 어떤 도넛이라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존재인 거죠. 막 꼭 어떤 이렇게 그룹 지으려는 건 아닌데 그냥 비슷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한 줌이 있다면 만약에 네. 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잘 살아갈 수 있게 네. 이런 것도 읽고 저런 것도 읽으면서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들의 총합이 결국엔 레시피라는 단어로 모일 수도 있겠다. 약간 처음에는 어폐가 있는 단어라고, 이렇게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책을 고르고 이 리스트와 문장을 쌓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이 허전한 거를 어떻게든 잘 채우고 살려는 과정에 저희의 이야기나 이런 게 조금 들어갈 수 있으려나? 그런 생각으로 저도 이제 제목이 점점 마음에 들더라고요. 와닿기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거나 좋은 자리에서 술을 먹을 생각을 하면은 되게, 이렇게 되게 설레거든요. 지금도 설레죠. 지금 생각하시고 생각만 해도 설레는 얼굴을 하셨어. 그만 얘기할까요? 네, 저희 계속 설레서 안 되겠다. 근데 설레는데 이제 문장을 이제 서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이번에 어떤 문장을 골랐을까?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또 들려주실까? 또 나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네. 약간 그런 즐거움 같은 생각이 들면서 좀 음식을 대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문장 할까요? 막 슬픈 얘기 하려다가 오히려 되게 평소에도 안 하던 얘기들을 더 많이 하는 거. 그렇죠. 밝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건 좋은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다음 문장은 26쪽 읽어드릴게요. 네. 언젠가 밤새도록 치통으로 잠 못 들고 누운 채 치통과 깨어 누워 있음에 대해 생각했다 라는 문장을 읽은 적이 있다. 사실적인 이야기이다. 모든 불행의 일부는 소위 그 불행의 그림자이거나 반영이다. 단지 고초를 겪는 것이 아니라 겪고 있는 고초에 대해 계속 생각해야 하니까 말이다. 단지 가없는 매일매일을 슬픔 속에 살아야 할 뿐 아니라 날마다 슬픔 속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매일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네. 앞에 읽어드린 문장이랑 다 연결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슬픔이 어떤 한 상태, 한 순간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 슬프지 않은 순간에도 마치 치통에 고통스러워 하는데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이 치통과 그리고 깨어 누워 있는 상태에 대한 생각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는, 치통이 아픈 것과 치통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이 상황이 연속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불행은, 그리고 그 불행의 일부는 그 불행으로 인한 것들, 그러니까 모든 일상이 그 불행
고초, 슬픔과 연결되는 것이다. 우리의 매일매일은 어떤 큰 슬픔을 직면한 이후에는 그냥 계속 그 매일매일이 슬픔 속에 있는 거고, 슬프지 않더라도 슬픔에 대해 생각하거나 슬픔 때문에 있는 어떤 그림자에 대해 생각하거나 그 그림자 안에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치통에 되게 이 고통을 비유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그 대목 기억나진 않지만 어떤 바보라고 표현하는 다른 사람들이 네. 뭐 예를 들어 그 고통은 어떠한 거야 라고 그 슬픔은 어떠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니 이 바보들 치과도 안 가봤나? 이런 식으로 갑자기 화를 버럭대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치통이라는 게 되게 지속적인 고통이라는 뜻으로 네. 계속 여기서 실제 경험이었던 거겠죠 아마? 그 비유하는 게 되게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 이거 방송 전에 치과 간 얘기했잖아요. 일부러는 네. 아니었는데 근데 저희가 안 가고 있더라도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어떤 예를 들어 그 사랑니라든가 네. 문제의 요소가 되는 것들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두려워요. 네. 그리고 직면하게 됐을 때 그 순간 치료할 때가 제일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계속 그거를 안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치과에 가는 일이나 치통에 비유한다는 게 되게 적절하기도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 경험이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슬픔에 대해 이미 한번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은 그냥 나한테 계속 이 슬픔이 묻어 있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 라는, 그 뒤에 좀 극단적인 비유가 나오잖아요. 네. 문장으로 고르신 대목 중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책의 초반부인데 26쪽이니까 슬픔에 대해 우리 얘기해보자. 슬픔은 두려움과 같아, 공포와 같아. 근데 이게 과연 직면하고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걸까? 계속 그런 질문을 던지고 네.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이제 뻗어나가는 건데, 이 책에서 이 앞에 비유도 그게 아님을 짐작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슬픔이라는 거는 이게 좀 제가 중간에 읽다 보니까 뭐 한 달 정도 지냈다, 그런 이제 시간에 대해 아주 잠깐 언급이 될 때가 있는데, 네. 사실 시간이 가면 그 뒤에는 슬픔이 옅어진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하지만 사라진 거는 아닌 상태에 대한 대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치통이라는 비유가 인상적이어서 좀 골라봤습니다. 그 치통에 대한 고통이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빨이 아프기 시작하면은 그 아팠던 것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네. 치과를 가는 그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네. 또 세 번째는 예산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어요. 네. 이빨은 어쨌든 맞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렇게 병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모두 약간 복잡미묘하게 섞여서 이렇게 걱정으로 오게 되는. 맞아요. 약간 다리를 삐거나 뭐 이렇게 찰과상이 있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안에서 이렇게 묵직한 고통과 함께 걱정을 함께 불러일으키는 그런 통증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 좀 긴데 네. 두 문장을 같이 소개해 주실 거죠, 이번에는? 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5쪽에 있는 문장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네. 그리고 슬픔은 여전히 두려움처럼 느껴진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중간한 미결 상태 같기도 하다. 혹은 기다림 같기도 하여 무슨 일인가 일어나기를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슬픔은 삶이 영원히 임시적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무언가 시작한다는 것을 가치 없어 보이게 한다. 네, 이게 55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네. 제가 73쪽을 읽어드리고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왜 슬픔이 마치 어중간한 미결 상태처럼 느껴지는지 알 것 같다.
그것은 습관으로 굳어진 수많은 충동이 좌절되기 때문이다. 나의 수많은 생각과 느낌, 수많은 행동들은 H를 향한 것이었다. 이제 그 목표물이 사라졌다. 나는 습관적으로 활에다 화살을 매기지만 다음 순간 목표물이 사라졌음을 깨닫고 활을 내려놓아야 한다. 너무나 많은 길들이 H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 나는 그중 하나를 택한다. 그러나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경계 표지판이 길을 가로막고 버티고 있다. 한때는 그렇게 많은 길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만큼 많은 막다른 길로 변해버렸다. 네. 낭독을 끝나자마자 에어컨이 저는 이 첫 번째 읽어드린 문장이 네. 이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기도 네. 해서 읽어드렸고요. 이 책의 제목을 조금 확장시킨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슬픔에 대한 느낌이라든가 좀 전에 그 문장 읽어주시고 네. 어떤 슬픔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좀 생각이 났던 게 혹시 킨치크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안 들어보셨어요? 킨치크로이라는 이제 금 꿰매기 기술이라고 네.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금 꿰매기? 예, 금 꿰매기 기술이라고. 네. 예전에는 그 깨진 그릇. 네, 예전에 한 번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른 이름으로는 들어봤던, 일본어로는 아닌가? 같은 건가? 예, 맞을 거예요. 네. 킨치크로이인데. 그거 요즘에 가르치고 이런 분들 본 것 같아요. 사적으로 하는. 진짜요? 네, 약간 깨진 그릇 가져가면 네. 해주는 공방 클래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도자기가 귀하고 네. 이게 깨지면은 다시 사용을 또 해야 되니까 오칠로 해서 이렇게 붙이고 네. 거기다 금가루를 네. 이렇게 덧입혀가지고 네. 이렇게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그럼 깨졌던 그 금대로 이렇게 금가루가 네.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절대 똑같은 모양의 그릇이 이제 탄생할 수 없는 건데, 물론 모든 그릇이 아무리 똑같이 찍어낸다 하더라도 뭐 다 다르긴 하겠지만 남아있다라는 그런 문장을 봤을 때 네. 어떤 슬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지나가고 왔다 가고 했을 때 그런 흔적이라는 게 남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나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 나는 이제 그 사람과 끝났어. 이제 난 극복했어. 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자여서 그러니까 이 킨치크로이의 철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부서져 버렸지만 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 모양으로 자리 잡지만 네. 킨치크로이 이렇게 해놨던 것처럼 금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거는 제 안에 그냥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루이스가 이제 아내를 잃고 지금은 이제 고인이긴 하지만 네. 어느 정도의 시간을 더 가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3년이라는 시간을 만약에 물리적으로 그 시간을 견딘다라고 했을 때 네. 만약에 저한테 이런 일들이 혹은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 모양대로 뭔가에 저장이 되는 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억들이, 그러니까 금이 간 기억들이 저의 어떤 그 다음 고통을 건강하게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봐요. 그걸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좀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좀 순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문장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고 네. 이 문장을 골랐던 이유는 어떤 그 슬픔과 고통을 네.
이렇게 표현해내는 그 통찰력이 저는 너무 좋았어가지고 네. 이 문장을 너무 좋아했었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려드린 거는 네. 그러니까 전에 경희님이 얘기하셨던 그 얘기에 좀 덧대어 얘기를 한 거였고요. 네.